자, 오늘은 기출문제 최종점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우리 3회, 4회 때 다뤘던 내용인데 그때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은 좀 체크를 하고 가자. 이런 것들은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꼭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적분과 통계입니다. 손가락 가고 있죠. 적분과 통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안 다뤘던 문제. 적분은 많이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3회에서. 예. 또 확률 내용 그리고 통계 내용, 순열과 조합에서 또 자주 나오는 내용들 있습니다. 확률에서는 좀 어떤 내용이 자주 나오느냐?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확률 변수에 관한 문제, 확률의 뜻, 즉 확률값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던, 역대 가장 많이 나왔던 확률에서 내용은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바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예, 그렇죠. 조건부 확률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확률의 간단 계산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풀 문제 같은 덧셈 정리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종속, 독립에 관련된 계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로 또 알아둬야 되고 꼭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 하겠고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통계에서도 역시 통계 표준 정규분포 그리고 표본 비율의 문제가 최근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표준 정규분포에 관한 문제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예, 표준화해야 되는 거고요. 계산만 복잡하지 않게 나온다면 아주 뭐 여러분들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표본 비율에 관한 표본 비율의 신뢰 구간에 관한 문제들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요. 역시 소수점 계산에 관한 때문에 이 중하위권 학생들이 계산 때문에 오히려 계산 때문에 내용보다도 계산 때문에 실수하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면 알겠지만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순열과 조합에서 원순열 많이 나왔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중복조합에서 중복조합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또 공부 복습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꼭. 예,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은 한 번이라도 꼭 마지막 정리할 때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복조합의 문제는 여러분들 뭐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중복조합의 문제를 알아보는 순간 풀립니다. 그쵸? 예, 중복조합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복조합이 아닌지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떤 문제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혹시 중복조합 문제 아니야? 아직 안 나왔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시험에는 약점이 있어요. 늘. 음.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내용은 이제 기하 벡터. 그동안 기하 벡터 우리 5회 때 내용 했던 것이 공간도 공간좌표에 대한 내용도 했었고 벡터에 대한 내용을 했었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 빼고 거의 다 했었는데요. 벡터에서 내적에 대한 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워낙 쉽게 나와서 그러나 원래는 이 정도로 쉽진 않았었는데 그쵸? 꼭 알아둬요. 2차 곡선은 했었습니다. 잠깐 그렇죠. 1차 변환 내용은 이제 합성 변환과 회전 변환에 관한 내용 안 다뤘었는데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은 자, 크게 어렵다, 안 어렵다? 실제로는 안 어렵다. 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 시간을 벌려면 역시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포인트를 잘 집어서 빨리 풀어서 시간을 벌어서 나머지 좀 어려운 사점들, 쉬운 사점 빨리 풀고 어려운 사점들을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역시 당연한 소리. 감사합니다. 그죠? 자, 이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소리 감사하죠. 근데 당연한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어때요? 1번 문제.
여사건에 관련된 거네요. 그쵸? 예, 아주 뭐 쉬운 내용이에요. 뭐 이건 뭐 수능에서 나와도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1번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1번 조건의 풀이고, 그리고 2번 조건에 관한 풀이인데 이 그림으로 했죠. 예.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한다면 물론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PA 마이너스 PA and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지요. 근데 사실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직관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PA, 요 지금 빗금친 부분이 뭐예요? PA 마이너스 PA and B죠. 예, 그렇죠. 예, 집합에 관련해서 풀어내면 된다라는 거 정도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요. 확인만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내용 역시 2014년 9월 우리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 간단한 확률 계산입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어떤 확률 계산입니까? 덧셈 정리,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and B. 뭐가 PA? 예, 이게 뭐예요? A와 B의 합사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죠. 네. 그래서 위에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세 가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요거 사실 이렇게 푸는 게 간단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PA 대신에 예, 2분의 3 PA and B, PB 대신에 예, 2분의 5 PA and B.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푼다고 해서 그렇게 또 시간차가 뭐 20초, 30초 이상 나지 않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간단한 문제 빨리 풀어야 된다. 예, 기억도 잘 안 날 겁니다. 워낙 빨리 풀어내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빨리 풀어야 된다. 그리고 독립, 종속에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도 같이 정리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빨리 풀고 가자.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의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이거?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쌤이 밑줄 치는 거.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 확률 변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확률 변수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 넓이의 차, 삼각형으로 해석한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채꼴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당황하면 그런 게 좀 안 보이나 봐요. 앞에 거는 이 13번도 그런 식으로 좀 부채꼴인지 삼각형인지 헷갈려가지고 좀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 14번부터 좀 꼬인 학생들이 시간을 좀 낭비한 학생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요 14번부터가 4점짜리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막히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게 쉼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어디서 틀렸는지 혹은 뭐 이런 잘못된 방법이었는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대부분 여러분 문제를 잘못 읽은 경우도 많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꼼꼼히 잘 안 읽은 경우, 잘못 읽거나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경우에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왜 어려웠을까? 그때 왜 못 풀었을까? 이렇게 아주 답답해할 거예요. 사실 그런 학생들 꽤 될 겁니다. 예. 지금 보면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 막 이랬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점화 5개 찍어놓고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을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OC의 1이구나.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채꼴 넓이의 차라고 그랬으니까 P에 있었으면 한 칸짜리, 네 칸짜리의 차구나. 아하. 그러니까 5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칸. 5칸하고 한 칸 차이의 차구나. 그러니까 4칸이 되는구나. P1일 때는. 그래서 확률 변수가 6분의 8이구나. 이거 되니까 그럼 다른 것들은 2칸, 4칸, 3칸, 3칸. 바로 이렇게 생각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왜 그 당일에는 그럴까요? 역시 늘 항상 얘기하지만 당황하면 답이 없다. 자, 당황하면 답이 없다. 어, 그래서 약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그 쫄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13번도 어려웠어요. 13번 정적분의 정의로 푸는 거였으니까 13번 어려웠고요. 거기서 아마 당황해서 그건 3점짜리요. 근데 이건 4점짜리였죠. 이게 오히려 더 쉬운데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그 정적분에서 막혀서 아마 14번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만약 심리적으로 그래서 음. 그래 이런 문제들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앞 문제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어때요?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뭐 혹은 여러 가지 긴장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 긴장해서 우리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 앞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 그러나 수능이 정말 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거에 휘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많이 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당한 긴장은 좋지만 그 긴장이 당황으로 이어지면 진짜 어려운 시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13번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에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고 나온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P, 자, x가 0에서 x까지의 확률이 kx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률 밀도 함수를 ft라고 했다면 바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실수를 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kx제곱을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분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은 시험을 끝난 다음에 학생들과 어떻게 풀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합니다. 어, 학생들에게 그랬다 혹은 그러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kx제곱을 뭘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분했니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예, 당연히 안 나오죠.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 답이 다행히. 만약에 그 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다 틀리는 거야, 그게. 오답률 1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선생님 보기에는 한 60, 70% 학생들이 그 답이 있었다면, 예, 이거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다시 한번 얘기를 시작하자면, 아이고, 색깔이 왜 이래. 요, 만약 문항지에, 여러분들이 이 FT의 자리에, 지금, 요 FX, 즉, FX라고 생각해서 KX 제곱을 대입해서 계산한 답이 여기 안에 있었다면, 여기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대거 틀렸을 겁니다. 예, 정답률이 아마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넣을까 말까도 고민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런 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넣지 않았죠. 어, 16번 정도에서 이런 배려가 또 엿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정의입니다. 정의를 헷갈리면 답이 없어요. 예, 개념에서 흔들리면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개념. 왜 자꾸 개념을 복습해야 되는가? 왜 봤던 책을 다시 봐야 되는가? 왜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거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고수들은 사실은 교과서 정독을 참 많이 합니다. 문제도 많이 풀지만 교과서 정독을 많이 해요. 예. 실제로 교과서를 거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죠. 특히 이제 뭐 공식 유도 과정이라든지 그렇게 어떻게 유도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 과정, 그 사고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병행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뭐를 병행하는 것이 맞느냐? 옛날에 이제 연계가 안 됐을 때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했죠. 교과서 N 기출. 예. 근데 그게 개념서, 자기가 푼 개념서도 괜찮아요. 예. 교과서엔 기출, 이제는 연계교재는 문제집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개념서로서의 어떤 정리된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최고수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 안에 성적들만 그 교과서를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당연해 보여요. 이게 의미 없어 보이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어보면 너무 당연한 소리 보이고, 특별한 공식들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 어떤 특별한 공식, 내가 몰랐던 공식이 나오나요?
절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한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떤 교수님 출제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다 탈락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음, 기출과 교과서가 답이에요. 연계교재 플러스고요. 예. 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한번 헷갈리지 않도록 개념을 잘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조언은 선생님이 그 조언입니다. 요 내용. 자,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확률의 정의입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 조건부 확률. 그래서,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뻑적지근해 보이지만, 예,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쉬웠어요. 사실은 쉬웠어요. 근데 17번쯤에 와서 좀 긴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틀릴 학생들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내가 왜 틀렸지? 또 했을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꽤 많죠. 이제는 17번, 18번 문제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넣고 있지 않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당황해서 어려운 거다. 당황해서. 예. 자, 여러분.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두 점의 y좌표 1 확률이니까, 요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이니까, 요런 개수 세주고, 요런 개수 세워서 분자 분모에 넣어주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우리 학생들 분명히 17번쯤에서 앞에서 당황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자, 2013년 9월 시행 평가원 문제에서는 예, 독립시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A는 한 개의 주사위 하면은 또 이제 확률 문제에서는 독립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많거든요. 4번 던지고 3번 던졌다. 3의 배수인 nun 3과 6이잖아요. 3과 6. 3과 6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죠. 6분의 2니까. 그래서 아하 두 가지 경우구나. 첫 번째, 두 번째. 4, 2, 3, 3, 1,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뒤에 것들.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거 안 되죠. 아, 두 가지 경우구나.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하면 끝. 예. 그래서 예, 어려운 것이 아닌데 예, 시간이 걸렸다면 푸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분명히 수영도 괜찮나요? 했는데요. 예, 수영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6번 문제입니다. 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다면 뭔가 방법에 혹은 내가 연습했던 개념이 안 떠올랐든가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만약 초반부에 뭔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뭔가 간단한 계산 방법을 못 찾았구나. 자, 그러나 떠오르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풀어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 거죠. 그게 운이에요, 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 일주일 전부터 몸 관리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일주일 전이 아니죠. 한 달 전부터 몸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22일 남았는데 여러분 진짜 몸 관리 잘하고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또 전하고요. 자, 보세요. 이건 뭐죠? 예, 대표적인 조건부 아닙니까? 예, 2013년 9월 평가 문제. 조건부 확률은 바로 역시 30초. 조건부가 딱 보이잖아요. 문제 구조상 아 이게 조건부가 보여 벌써 표 나오고. 예. 그래서 어디에 또 포인트가 있을까 이거죠. 200건 중에 임의로선의 한 건이 액정화면 고장 건일 때 이렇게 액정화면 고장 건일 때 그러니까 50 플러스 B분의 50이죠. 예. 그죠? 품질 보증 기간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 이것이 3분의 1하는 거구나. 끝이죠. 예. 뭐 우리 개그 프로에서 뭐 그러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빡! 끝! 이거 뭐 현실적 문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된다. 끝! 예, 바로. 이거는 더 했어요. 수능에서는.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 가장 쉬웠습니다. 변별력 제로. 그쵸? 예. 변별력 제로예요, 변별력 제로. 이건 뭐 예제보다 쉬워. 예. 이거 왜 나왔을까 할 정도로 15분의 9가 P여서 100P를 구하라 했습니다. 음.
23번 문제였는데요. 예, 예, 거저 준 거죠. 여태까지 조건부 중에서 가장 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위에 것도 쉬웠는데, 예, 위에 것도 쉬웠는데, 예, 더 쉬웠게 나와서 눈을 의심했다. 혹시 이게 뭐, 이런, 뭐 100%는 아니었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9번. 이제 19번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음, 여기 A 과목 시험 점수라고 했고 B 과목 시험 점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과목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표준화입니다. 그쵸? 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A 과목 시험 점수 확률 변수를 X라고 두고요. B 과목 시험 점수를 확률 점수를 하네. A 과목 시험 점수를 X, B 과목 시험 점수를 Y라고 이렇게 확률 변수를 두고 예, 시작하고요. 문제에서 준 대로 쓴 거예요. 이 두 줄은 이렇게 썼고, 요 두 줄은 이렇게 쓴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오히려 복병은 늘 뭐다? 소수점이다. 소수점에서 소수점에서 틀린 학생들이 계산에 당황해서 이런 소수점 같으니라고 하면서 조금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거고 계산이 조금 그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문제 자체의 구조는 낯설지도 않고 당황스러울 문제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나마 이 소수점은 그래도 한 자리죠.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2014년 대수능, 수능에 나왔던 문제. 예, 여기서 보세요. 이게 소수점 계산을 할 때의 요령들이에요, 요령들. 선생님 얼마나 깔끔하게 했습니까? 그쵸? 소수점 계산 하나도 안 했어요. 소수점 하나도 안 했어요. 보세요.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신뢰 구간 썼죠, 뭐.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쓸 필요도 없어요. B-A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쓸 줄 안다면 P hat 표본이죠. 어디 있어요? 주민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본 비율이죠. 이 도시의 주민 중 표본이죠.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0%다. 딱 P hat는 0.8이다. 오케이. 근데 B-A가 됐네. 그러면 2K 루트 N분의 P hat Q hat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우리 외우는 것이 편하긴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도해냈는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n분의 x예요, n분의 x, 여러분. n분의 x 알아요? 알아요? 응? 네, 이 n분의 x를 알고 있다면, 이 n분의 x를 알고 있다면 평균이 n분의 1 곱하기 2x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n제곱분의 1 vx가 된다는 것들을 또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죠. p hat가 n분의 x다. 그래서 그것의 평균, p hat가 확률 변수니까 그것의 평균을 구하고, 어,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정말 처음처럼 들린다, 낯설다, 그러면, 그러면 개념에 가서 한 번만 들어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공식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 저절로 루트 n분의 p hat q hat이 p hat q hat이 써져요. 안 쓰고 싶은데도 안 기억하고 싶은데도 그냥 저절로 써져. 예, 신기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막 저절로 써져. 신기하네 그러면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용어 그 내용이 길어요. 사실 교과서에 보면은 교과서 보는 게 길어. 그런데 그 내용이 이 표본 평균부터 표본 비율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용어만 조금씩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하고 표본 비율하고를 비교해서 보면 이게 정말 그 확률 변수만 좀 달라진 거구나. n분의 x구나. 이런 거에서 그런 차이만 느낀다면 이게 같은 단원이구나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산수 조심하되 근데 크게 사실은 수능에서는 산수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특히나 사설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더러운 계산들을 많이 해봤겠지만 실제로는 수능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푸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계산에 대한 다듬어짐이 굉장히 터프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보 학생들이라면 뭐 절대로 추천하지 않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좀 복잡한 계산도 뭐 하나의 연습이 될 수 있겠지만 초보 학생들에게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초보 중위권은 충분하다. 뭐로 충분하다? 그동안의 수능 기출로 충분하다. 예,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예, 무슨 내용으로도 이제 돌아왔습니까? 중복조합, 중복조합, 중복조합. 예,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이라는 문제를 딱 알아본 순간 문제는 끝난다. 아, 그쵸? ABC가 2의 n제곱이 나온다는 것은 ABC는 예, 소인수 분해해서 2밖에 나오지 않는다. 즉 2나 뭐 3, 4, 3, 5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곱했는데 자연수끼리 곱했는데 2의 n제곱이다. 그러면 2만 나온다는 거죠. ABC가 2의 거듭적으로만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예. A가 B가 C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2부터잖아요. 그러니까 2. 자, 3 되냐? 안 된단 말이야. 4. 되네. 그렇지만 4는 2의 제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아하.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걸 알아냈다면, 예,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슥슥슥 풀려버리죠. 예.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가 돼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특별한 부분이고 이 이후는 똑같은 예제 수준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상, 그 문제의 특별한 부분, 그런 것들을 극복한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걸 상상해가지고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풀어낼 단서들이 문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잘 따져봐야겠죠. 놓치면 안 되죠. 이 n제곱을 놓쳤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예. 자, 됐습니다. 이건 발상이 중요하니까. 특히나 중복조합의 문제는 발상이 중요하다. 문제에서 쉽게 나오면 뭐 쉽게 나오니까 발상까지 필요도 없어요. 보세요. 수능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택할까요? 바로 중복조합이네. 그죠? 2014 수능입니다. 2014 수능.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택하는데 숫자 4가 한 개 이하가 된다. 그럼 한 개 아니면 0개다라는 거니까 숫자 4가 0개일 때, 숫자 4가 한 개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숫자 4가 0개였다라는 것은 1, 2, 3에서 다섯 개를 다 뽑는 거고. 4가 한 개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1, 2, 3에서 네 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끝. 그렇죠. 이건 뭐 9번이었으니까 크게 변별력을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앞에 문제는 평가에서 나온 26번에서 약간의 변별력을 주려고 한 거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식을 써야 되는 문제들은 변별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변별이 됩니다. 음. 자, 다음 문제 보면은 13년 9월 평가 문제 보세요. 네. 이것은 4를 이런 형태라면 변별은 아주 크게 되는 편은 아니죠. 이런 용어도. 문제 형태가 그동안 많이 풀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아서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잘 풀었을 거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렵고 뭐 어려운 문제만 나오고 공간도형 어려운 문제 나오고 뭐 틀릴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5번, 6번 문제로서 그리고 뭐 2번 문제로서 내분점, 외분점 나오고 내적하면 0이다 라는 간단한 그렇죠? 수직하면 0이다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거야 뭐 어려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나온다. 시간을 아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벡터가 수직이다.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걸로 줬잖아요. 그러나 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평면과 평면, 직선과 직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뭐 아주 어려운 것이 없어서 마음은 좀 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이제 16번. 자, 16번. 자, 이거는 1차 변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쉬웠어요. 그냥 바로 순진하게 해도 됩니다. 이것이 F다. 이것이 G다. G of F. G of F라는 것은 뭐예요? G가 나중 F 먼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서 1, 0을 변환시켰어요. 그럼 0 마이너스 K로 가니까
K는 2가 된다라는 거 뭐 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조금 뭐 이런 공부들은 이제 기하학적인 관점으로 좀 본다 하는 학생들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x에 관한 대칭 변환이니까 g of f다. 그런데 이 a라는 점이 요 h로 갔다. 거꾸로 간다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g of f의 역변환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g의 역변환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y equal 마이너스 x에 대칭하면 얘이게니까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2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요거 닮은 변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축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면 확대잖아요. 2구나. 끝.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뭐 생각하는 시간이 이렇게 그냥 직접 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쵸? 뭐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석은 그냥 재미있긴 한데 그쵸?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기하학적으로 가면 굉장히 계산을 안 하고 단순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내가 편할까? 7번 정도라면 단순하게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다. 예. 마이너스 x 대칭하고 2분의 1 축소 변화니까 2의 2배 확대했다가 y 이퀄 마이너스 x에 대칭 변환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 공부할 때 해주는 거에 상관은 없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게 역이라는 게 그거예요. 역변환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또 다른 시각 혹시 안 해봤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대 변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쵸? 변환 문제 중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문제 읽어보면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쌍곡선이 있습니다. 초점 C, 0이고요. 그러니까 초점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쵸? 봐요.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회전 변환에 의하여 직선 L은 쌍곡선 C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옮겨진다. 직선이 직선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회전 변환에 의해서. 이 직선이 자 이렇게 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해서 이러한 직선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쵸?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처음에 생각해 보면 원을 그려서 여기다 이제 원을 그려서 뭐 점을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선생님이 해보니까 그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회전 변환의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풀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꼬마 시신코에서 이 점이 직선 위의 점이고 이제 변환된 직선 위의 점이에요. 예. 그래서 XY 자 역변환은 어때요? 꼬신마 신코죠? 예. 꼬신마 신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됐어요? 어허. 역변환이잖아요. 마이너스 세타만큼이니까. 그러니까 꼬신마 신코가 되죠. 그래서 직선 위의 점이 어떤 거였냐면 x 마이너스 y는 1 이런 직선의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y를 찾아놓고 그걸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걸 두 개 빼주면 계산도 이렇게 하면 좀 심플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찾아놓은 이 f라는 점이 요 쌍곡선에 요거 초점을 찾아놨죠. c라는 점, 요 점을 찾아놨으니까 바로 그 점이 대입되는 거죠. 요 자리에. 변환된 x 프라임, y 프라임은 변환된 직선의 점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 주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풀라는 것은 사인 2세타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타를 구하고 두 배를 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합을 주었으면 양변 제곱해 주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문제, 여기에서도 요게 예전에 1번 문제에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합을 주고 혹은 차를 주고 사인 2세타를 구하라는 문제가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예제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예,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그거에 이제 섞여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변환 문제에서 직선이 직선으로 가는, 그래서 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고요. 직접 직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선생님이 해보니까 간단하더라라는 거 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되는지 여기에서 이제 요
복잡하게 계산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x-y 잘 이용하면 예, 편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은 그동안의 내용들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예, 알았을 겁니다. 자, 최종 점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검. 남은 기간 무엇을 보아야 하나? 빠밤빰빰빰. 빠밤빰빰빰. 아, 여러분, 남은 기간 뭐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네. 오늘이 바로 D20입니다. 이 20일 남았다고 보여지죠? 네. 20일 남았습니다. 예, 내일이면 이제 곧 30분 남았네. 21일 됩니다. 예.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학생들마다 좀 달라요, 사실은. 학생들마다 다른데, 근데 선생님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조금 했으면 좋겠는 건 있죠. 예. 그리고 뭐 연계교재 아직 다 못 푼 학생들도 있을 거고, 다 풀어서 이제 복습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기출문제 유형으로 마무리 계속 연습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에 맞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죠. 일괄적으로 이제 20일 남았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이거 위험한 얘기죠. 자, 내가 1등급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 혹은 시간 맞추는 연습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 그죠? 내가 중위권이다. 나는 개념 탄탄하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뭐 특히 뭐 29분, 30분보다는 맞출 수 있는 문제,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좀 더 힘을 쏟겠다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1교시 후에는 또 여러분 어, 사실 그냥 보낸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시동을 좀 걸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 그러느냐? 네, 좀 쉬세요. 당연히 화장실 가서 뭐 갔다 와야 되고 물도 한번 마시고 정신을 다시 차려야 돼요. 예, 피곤함을 좀 풀어야 될 텐데 그런데 시동을 늦게 걸면 어, 그리고 또 공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쉬지 않고 뭔가 좀 보고 싶다 한다면 당일날 공식 좀 보세요. 특히 우리 이과 학생들이니까 삼각함수 공식 잘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가벼운 계산 문제로 쓱쓱쓱쓱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죠. 네. 쌤은 사실 뭐 합차를 곱으로 합차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삼각함수 여러 가지 공식이 많은데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뒤쪽 공간 도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다시 한번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구조라든지 뭐 구화 평면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획일적이지 않아요. 항상 학생들은 이렇게 정답을 원하지만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음. 정답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맞춤식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개별적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공통적인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개별적인 것이 또 있다. 남은 기간 무엇을 보아야 하나? 선생님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이건 획일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부족한 점을 메꾸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고 남은 시간 약점을 채우는 시간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맞출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전략이겠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자, 여러분, 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꿈이 뭐니? 너 나중에 뭐 할 거니? 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게 거의 확실한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쌤 보기에는 정말 벌써 정해져 있다면 뭐 기특하고 대견하지만 정해져 있지 않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부족함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내 꿈이 뭐지? 나는 뭐 잘하는 게 뭐지? 난 잘하는 게 없는데. 라든가. 예. 그리고 인생은 사실 그걸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음. 꿈과 직업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꿈과 직업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요? 어. 쌤은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꼭 일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음. 꼭 일치해야 되나? 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꼭 직업적으로 하면 그게 꼭 바람직하냐? 왜냐하면 자, 얘가 예를 들어서 노래는 좋아해. 가수를 하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꼭 가수해야 되나?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좋은 건데. 남들 앞에서 항상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에요. 난 노래를 즐기기만 해도 괜찮은 거잖아. 야,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초점이 뭐냐면, 어, 직업으로서 혹은 돈벌이로서 밥벌이로서의 어떤 직업도 괜찮다. 어, 그리고 꿈이 꼭 직업이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직업은 직업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취미 생활로 해도 돼요. 예. 따라서 너무 꿈을 찾으려고 아둥바둥 지금 살면서 찾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찾아지기도 하고 아직 모르는 거 당연하다 할 수 있어요. 음, 아직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평생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출발선인데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꿈꾸면 될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10년 동안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10년 동안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서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 돼요. 악기 연주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게 되고요. 운동에도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하게 되고요. 예.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때밖에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좀 체력에 붙여서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든지 도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꿈과 혹은 직업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는가, 무엇을 하니까 즐거운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차근차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은 여기까지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수능 대박 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뒤에 사실 몇 장 더 있습니다. 녹화 마치고 이 뒤에 내용들은 이제 남은 학생들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능 대박 나세요. 화이팅!